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교과서 30페이지 판구조 운동과 마그마 활동입니다. 자, 먼저 마그마란 무엇인가를 살펴볼 건데요. 자, 여러분 혹시 포켓몬스터라는 게임 아세요? 네, 포켓몬스터에 보면 마그마그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이 캐릭터인데 이거 딱 보니까 마치 액체 괴물처럼 생겼죠. 네, 얘는 그 마그마를 이렇게 형상화한 거예요. 이 마그마가 간단히 얘기하면 암석이 녹은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마그마를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와이예요. 네, 하와이의 칼라파냐라고 하는 곳을 가면 그 밑에 열점이 있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항상 일어나요. 사람들이 이 흐르는 용암을 보러 가려고 관광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거 있죠? 이게 바로 마그마가 흘러서 그 가스 같은 것이 방출된 용암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거는 우리 앞마당에는 이런 까만 색깔 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 멘틀 물질이 녹아서 만들어진 현무암입니다. 현무암. 네, 지금 실제로 이렇게 흐르는 모습 보이죠? 이게 바로 액체예요, 액체. 네, 그래서 마그마란 무엇인가를 정리하면 지구 내부에서 지각하부나 멘틀 물질이 녹아서 생성된 용융 물질이에요. 자, 아까 멘틀 물질이 녹아서 현무암, 즉 아까 까만 색깔 돌이 만들어졌죠. 하지만 우리가 보통 등산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것은 암석은 이 쿠앤크 아이스크림을 닮은 이 하얀 색깔 암석이에요. 이게 바로 화강암입니다. 우리 나중에 자세히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그마라는 것은 이 암석이 용융되어서 만들어진 물질인데, 자, 그렇다면 용융이라는 거는 뭔지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용융이 뭔가요? 자, 용융이라는 것은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변하는 건데, 자, 이거는 물의 상태를 나타낸 거예요. 자, 물은 우리가 보통 액체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물을 우리가 냉동실에 얼렸어요. 자, 그러면 고체 상태인 얼음이 되죠. 반대로 물을 가열하게 되면 기체 상태인 네, 수증기가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는 열을 가열하거나 아니면 냉각함에 따라서 이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숙제로 줬던 달고나도 이 상태 변화를 알기 위해서 준 것인데, 자, 연탄불에 지금 가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선생님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이 연탄불에 가열하는 데가 많았는데, 용원에는 그런 데가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설탕을 가열을 하면 이 고체였던 것이 액체로 변하는 현상이 있죠. 이게 바로 용융이에요. 용융. 자, 그러면 고체, 액체, 기체 상태의 차이를 한번 볼 건데, 자, 고체를 가열하게 되면 액체가 되고, 액체를 가열하게 되면 기체가 되죠. 자, 즉, 이, 이 상태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분자 운동이에요. 분자의 배열. 자, 고체는 우리가 모양도 변하지 않고 부피도 변하지 않죠. 자, 그래서 가장 이 정렬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게 마치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수업을 들을 때 그냥 조용히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수업을 듣잖아요. 그런 상태는 고체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반면에 우리 액체라고 하는 상태는 쉬는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로 갈수록 분자의 운동이 점점 활발해지는 거예요. 온도가 상승됨에 따라서 분자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어서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분자 배열이 좀 더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얘는 지금 가장 자유로운 상태죠, 기체가. 자, 그러면 우리가 액체를 한번 자세히 봅시다. 자, 여러분 액체라고 얘기하면 액체는 담는 그릇에 따라서 그 모양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분자 배열이 이렇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모양은 자유롭게 변할 수 있지만 우리 보통 액체의 부피가 막 변하진 않죠.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어 분자가 막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누르는 대기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평형을 이루면서 부피가 유지가 되는 거죠. 마치 비유를 하면 자 여러분들이 그 교실에서 막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축구를 막 하고 있더라도 교실 문이 이렇게 잠겨 있으면 더 이상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축구를 하는 것은 분자 운동에 의한 압력이죠. 축구를 하면서 막 벽에도 막 부딪히고 이러는 게 밖에 벽에 막 이렇게 무리를 줄 거잖아요. 하지만 이 벽은 단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지 않는 것처럼 대기에서도 주는 대기가 안에서 밖에서 안으로 주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피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평형이 유지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부피는 변하지 않습니다. 액체에서. 아 그러면 압력이 낮은 곳에서 달고나를 만들면 더 만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맞습니다. 이 달고나를 좀 더 만들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어 바깥에서 누르는 압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분자들이 막 이렇게 운동을 하더라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교실 안에 있었는데 그게 단단한 콘크리트 벽이 아니고 선생님이 비닐 같은 걸로 가벽을 쳐 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밖으로 막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액체가 기체가 더 되기 쉬운 거죠. 마찬가지로 고체는 액체가 더 되기 쉬운 거고. 자 비슷한 경우가 산 위에서 라면을 끓이면 100 도가 안 돼서 끓어요. 막 80 도, 90도 이렇게 되면 바로 끓거든요. 이게 쉽게 끓는 거죠. 쉽게 끓게 되어서 라면이나 밥 같은 거를 만들게 되면 막 면도 제대로 안 익고 이래요. 온도가 제대로 가열이 안 돼서. 그래서 기압이 낮아서 액체에서 기체로 더욱 쉽게 상태가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즉 정리하면 압력이 낮을수록 쉽게 용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지상에서 느끼는 공기의 기압을 느낄 수 있진 않지만 우리가 압력을 측정하면 1 기압이에요. 공기가 주는 압력이 1 기압인데 산 위에 올라가면 기압이 점점 낮아지겠죠. 자 그래서 1 기압일 때의 설탕의 녹는 점이 186 도였는데 산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설탕의 녹는 점이 150 도로 낮아졌어요. 근데 선생님의 선생님 친구가 실험을 한 거예요. 한 명은 그냥 지상에서 설탕을 녹이고 한 명은 산 위에 올라가서 설탕을 녹이는 거죠. 근데 둘 다 160 도까지 가열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지상에서 160 도까지 가열한 경우에는 설탕이 녹았을까요? 안 녹았을까요? 네 녹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온도가 녹는 점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융이 안 된 거고 자 반면에 지금 산 위에서 이걸 설탕을 녹인 경우에는 똑같이 160 도로 가열을 했지만 지금 설탕의 녹는 점이 150 도로 낮죠. 녹는 점을 넘었기 때문에 용융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지금 대부분의 광물은 용융될 때 광물의 팽창을 저지하는 압력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저압에서는 밀도가 낮고 액체상의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즉 압력이 낮을수록 마그마가 만들어지기 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30 페이지 밑에 있는 마그마 생성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니까 무시무시한 그래프가 있는데 자 이 그래프를 분석할 때는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게 가로축과 세로축에서 말하고자 하는 걸 봐야 돼요. 자 먼저 지금 이게 0 점이고 자 가로축은 지금 온도라고 나와 있죠. 단위는 도씨예요. 500, 1000 도씨, 1500 도씨 엄청 높죠. 자 그리고 아래 세로축은 바로 깊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로 들어가는 것을 연상을 하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km 정도로 되는데 이런 복잡한 그래프는 하나씩 뜯어 가지고 보면 됩니다. 한번 꼼꼼히 보면 자 먼저 지금 이 빨간 색깔 그래프예요. 이 빨간 색깔 그래프는 지금 지하의 온도 분포라고 나와 있어요. 즉 깊어짐에 따라서 땅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가. 땅의 온도는 점점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우리 지하의 중심에 지구 중심에는 내핵과 외핵이 있죠. 이건 액체 상태예요. 외핵은. 그러니까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외핵에서 전달된 열에 의해서 지하는 점점 온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석이 녹으려면 1200 도씨 정도가 되면 암석이 녹아요. 1200 도씨 정도가 되면 암석이 녹는데 지금 그러니까 한 깊이가 100km 정도가 되면 1200 도가 되죠. 자 그러면 질문. 깊이 지하 100km 정도로 들어갔을 때 암석은 용융이 된다 안 된다? 네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0kg에 도달했을 때는 암석의 용융점이 1200도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압력이 높아진 만큼 지하로 들어감에 따라서 압력이 높아지게 돼요. 압력이 높아지면서 용융점이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융점이 1400도 정도로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융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이에요. 이 멘틀, 지금 멘틀이 안으로 지하로 들어가게 됨에 따라서 용융점을 나타낸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100kg 지점에 있던 이 암석이 한 200도 정도 주변에서 가열을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온도가 200도 정도 상승하게 되었으니까 용융점에 닿게 되어서 얘는 마그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상황이 어디냐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자, 우리 아까는 봤던 것이 바로 멘틀의 용융 곡선이었는데, 자, 여러분들 대륙 지각 있죠? 우리 아까 대륙 지각은 이루고 있는 물질이 그치 아까 쿠잉크 아이스크림을 닮은 화강암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대륙 지각은 멘틀에 비해서 조금 더 녹기가 쉬워요. 그래서 녹는 점이 한 800도 정도로 조금 더 낮은데 지금 용융 곡선이 이렇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용융 점이. 자, 근데 대륙 지각은 지각이기 때문에 얘가 아래에서부터 이게 열이 공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지점을 예를 듭시다. 이 지점에 있는 이 지점은 대략 뭐 25km, 깊이 25km에 있던 이 암석이 아래에서부터 마그마가 상승하게 되면서 주변에서 열을 받게 되었어요. 이 온도가 상승하게 되겠죠. 주변에서 에너지가 공급되었으니까. 그래서 얘가 한 300도 정도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가열이 되니까 이 용융점에 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녹게 되는 거예요. 이 대륙 지각이 녹아서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 경우죠. 이거는 온도가 상승해서 되는 경우. 자, 이렇지 않더라도 아까 봤던 멘틀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있어요. 멘틀 물질이 그 녹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자, 이 지점 지금 100km 정도의 지하 100km 정도에 있던 이 암석이 부력, 즉 뜨는 힘을 받게 되어서 얘가 상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있던 것이 지금 상승하게 된 것, 즉 압력이 감소하는 거죠. 이 압력이 감소하게 되면서 이 지점에서 지금 용융점에 닿게 되었죠. 이 깊이에서 한 40km 정도에서 이 용융점에 닿게 되었죠. 그럼 이제 이 지점에서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용융점에 닿았기 때문에. 그래서 압력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경우인데 이 세 번째 경우는 이 용융점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 자, 아까랑 똑같은데 지금 얘는 물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 멘틀의 용융 곡선인데 가끔씩 멘틀에 물이 공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면 우리 섭입대 있죠. 이 섭입대에서는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 밑으로 섭입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해양 지각에는 많은 물을 가지고 있는 광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섭입을 하게 되면서 압력이 막 높아지잖아요. 압력이 높아지면 걔가 탈수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서 물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물이 공급이 되게 되면 이 멘틀이 훨씬 더 녹기 쉬워집니다. 멘틀이 녹기 쉬워지면서 용융점이 내려가는 거죠. 용융 곡선 자체가 온도가 전반적으로 다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100kg에서 한 1400도 정도가 되어야 녹았다면 이제 물이 공급되게 되면 한 1000도씨 정도만 되어도 이제 녹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1000도씨 100kg 지점에서는 지금 지하의 온도 분포, 지하 온도 분포는 1200도 정도인데 지금 물이 포함되게 되니까 1000도씨만 돼도 녹았으니까 이제 이 지점에서는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마그마가 생성이 된 거고 얘도 이 지점. 지금 빨간 선이 더 온도가 높은 경우는 다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 경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 것은 첫 번째,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 두 번째는 압력이 감소하는 경우, 세 번째는 자, 이렇게 물이 공급되면서 용융점이 하강하게 되면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경우, 즉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각각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자, 첫 번째 이 해령 같은 경우에는 해령은 대표적인 발산형 연계죠. 발산을 하게 되면서 이 틈이 벌어지게 되는 거는 마치 아래에서부터 압력이 작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서 안에 있던 마그마가 상승하게
올라오게 되면서 마그마가 생기는 거고 안에 있던 암석이 올라오게 되면서 압력이 낮아져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것이고 자 마찬가지로 열점 같은 경우에도 열점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게 돼요. 빠르게 상승하면서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마그마가 더 풍부하게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지점은 지금 아래로 내려가는 섭입이 일어나고 있는 지점이죠. 섭입이 일어나게 되면서 원래 해양 지각에 있던 함수강물의 탈수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물이 공급되게 되면서 이 지점에서는 멘틀 물질이 녹게 되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섭입대에 대한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자 아까 이 모습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여기 형성이 되었죠. 현무암질 마그마. 자 근데 여기는 지금 멘틀인데 이거는 지금 이 멘틀인데 이거는 지금 대륙 지각이죠. 대륙 지각이 두껍게 있는 거. 근데 대륙 지각은 밀도가 매우 낮은데 아래에 있는 멘틀은 밀도가 높아요. 이 마그마가 상승하는 이유는 이 마그마는 녹게 되면 주변 암석들에 비해서 밀도가 낮아져요. 밀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되는 거죠, 얘가. 상승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밀도가 다른 이 두 층 사이에 이렇게 고여 있게 돼요. 얘네 두 개가 얘네가. 같이 보면 지금 멘틀과 지각 사이의 경계 즉 모호면에 이 마그마들이 고여 있게 되는 거죠. 이 고여 있게 되면서 이 위에 있는 대륙 지각을 아래에서 계속 녹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전달되는 열로 인해서 위에 있는 대륙 지각이 녹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대륙 지각을 이루는 물질은 화강암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륙 지각이 녹아서 위에서 유문암질 마그마 이 화강암의 성분과 같아요. 이 유문암질 마그마가 형성이 되는 거고 자 이 밑에서는 아래에서 올라왔던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그대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서 이 두 개가 섞이게 되면은 이 안산암질 마그마가 위에서는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맨 처음 해령이에요. 이 해령 같은 경우에는 해령은 파내 경계에서는 발산형 경계에 해당하는 거고 생성되는 마그마 조성은 자 중요한데 이 멘틀 물질이 녹아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이 현무암질 마그마는 주로 까맣게 보여요. 이 암석의 색깔 자체가 굉장히 어두운 색입니다. 이 마그마가 생성되는 원인은 압력의 감소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열점이죠. 이 열점은 빠르게 막 상승을 하게 되면서 압력이 낮아져서 마그마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열점 같은 경우에는 판의 내부인데 생성되는 마그마의 조성은 얘도 마찬가지로 현무암질 마그마이고 마그마의 생성 원인은 마찬가지로 압력의 감소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자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아랫부분 즉 이 해양판이 섭입을 하게 됨에 따라서 함수강물이 탈수하게 되어서 만들어지는 마그마는 이거는 현무암질 마그마예요. 자, 근데 현무암질 마그마는 마그마가 형성되고 나서 주변 암석보다 밀도가 낮기 때문에 상승한다고 했죠. 부력을 받아서 상승하게 되면 얘는 상승을 하다가 밀도가 낮은 대륙 지각에 닿게 되면서 밀도 차이를 느끼게 되어서 얘가 이렇게 정체하게 돼요. 정체하게 되어서 이게 고여 있는 거죠. 이렇게 고여 있게 되면 뜨겁기 때문에 아래에서 막 가열되는 열이 공급이 되면 위에 있는 대륙 지각이 녹게 되어서 여기서는 유문암질 마그마도 형성이 될 수가 있고 현무암질 마그마도 나올 수가 있고 이 두 개가 섞이게 되면서 안산암질 마그마도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면 판의 경계는 수렴형 경계로 볼 수가 있고 자 생성되는 마그마 조성은 세 가지가 전부 다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성분을 차지하는 게 안산암질 마그마예요. 자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안산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는 다른 데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데 섭입대에서만 나오는 마그마예요. 자 그래서 안산암이라고 하는 이 기원 자체도 우리 안데스 산맥이 대표적인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섭입대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안산암이라는 거는 안데스 산맥에서 나오는 암석이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마그마 생성 원인은 함수 강물에서 방출된 물에 의한 암석의 용융점 하강 즉 암석의 용융점 자체가 낮아지게 되면서 이제 용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이제 넘어가서 32페이지에 마그마가 만든 암석에 대해서 봅시다. 자, 이건 말 그대로 그 액체 상태였던 마그마가 굳게 되어서 암석이 되는데 이것을 화성암이라고 얘기해요. 불에서 만들어진 암석이라고 해서. 자, 화성암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성분이나 또는 그 안에 있는 뭐 구멍이 있느냐 아니면 크기가 크느냐 작으냐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초콜릿을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초콜릿도 색이 하얀 색깔이 있고 뭐 색이 까만 색깔이 있죠. 이거는 카카오 함량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카카오 99%의 초콜릿이라고 합니다. 완전 까맣죠. 자, 그리고 초콜릿 중에서도 이렇게 좀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초콜릿들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먹는 초콜릿과는 다르죠. 이렇듯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성암도 성분에 따라서도 나누고 그리고 그 조직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성분에 따라서 나눈 것을 보면 지금 이쪽 왼쪽에 있는 것들은 색깔이 전체적으로 뽀얗죠.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까매지잖아요. 마치 카카오 함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거는 실제로 그 암석에 철과 마그네슘과 같은 금속 성분이 많아질수록 이렇게 암석이 어두운 색을 띈다고 해요. 자, 반대로 암석 속에 있는 SiO2의 함량이 많을수록 암석은 밝은 색을 띠게 되는데 SiO2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유리 같은 거예요. 유리나 아니면 모래알을 보면 투명하죠. 이게 그 암석 속에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화강암으로 갈수록 SiO2의 함량이 많아지고 이거는 우리가 규산염이라는 말도 써요. 규산염의 함량이 높아진다. 자, 그리고 위층에 있는 것과 아래층에 있는 것을 비교를 하면 위층에 있는 것은 지금 까만 색깔, 하얀 색깔 즉 결정이 지금 구분이 되죠. 근데 반해서 지금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구멍이 이렇게 송송 막 뚫려 있고 우리 마치 도라르방 이런 것처럼 구멍이 이렇게 송송 뚫려 있고 그리고 입자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것은 이런 것들을 화산 활동을 하게 되면서 밖으로 급하게 결정화가 되어서 급하게 냉각이 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서 화산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냉각이 급하게 되니까 입자가 자랄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 그 세발낙지 할 때 세자가 사실은 가늘 세자인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세발낙지를 사진을 준비했는데 지금 보면 발이 3 개라서 세발낙지가 아닙니다. 발은 8 개예요. 하지만 이 다리가 굉장히 가늘잖아요. 그래서 세발낙지라고 하는데 이거랑 비슷하게 지금 하산암에서 볼 수 있는 암석은 입자의 크기가 작다고 해서 세립질이라고 얘기해요. 세립질. 자, 그리고 이 화강암, 섬노감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입자의 크기가 크잖아요. 이거는 어 화산 활동을 하지 못하고 분출하지 못하고 속에 이렇게 지하 심부에서 오랫동안 남아 가지고 천천히 냉각이 되어서 입자가 충분히 성장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립질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조자는 입자가 커서 거칠다는 표현을 써서 거칠 조자를 쓰는 거예요. 조립질. 자, 그러면 그 암석들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표본을 보면 이거는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자, 여기 자세히 보니까 막 구멍이 이렇게 막 송송 뚫려 있죠. 이게 바로 그 아까 봤던 화산암입니다. 제주도가 대표적인 화산섬이잖아요. 그래서 화산 폭발을 하면서 마그마가 급격하게 식어서 이런 그 세립질의 화산암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근데 이거는 하얀색이고 얘는 까만색이고 얘는 좀 붉은색이잖아요. 이 붉은색이 일반적으로 제주도 사람들이 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화산송이. 자, 이게 그 현무암을 생각하면 되고 이 세 가지의 차이는 바로 뭐 때문일까요? 네, 조성의 차이입니다. SiO2의 함량이 많은 것이 이런 하얀색이 되는 거고 SiO2의 함량이 적어질수록 이런 까만색을 띠는 거예요. 자, 이게 그 화산송이 팩 아시죠? 네, 화산송이입니다. 자, 현무암이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인터넷에서 퍼온 건데 자, 이게 쿠앤크 아이스크림이에요.
네, 바닥에 있는 것이 바로 화강암 바닥이죠. 그래서 이 굉장히 닮아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먹는 이 까만 색깔 이 쿠키 같은 거 이게 그 화강암에서도 이 광물 하나입니다.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굉장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치 이런 것인데 지금 여기 보면 하얀 색깔 입자가 구분이 되고 까만 색깔도 입자가 구분이 되죠. 자, 눈으로 봤을 때 입자가 구분이 되면 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조립질.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잘 구분이 안 돼서 이 두 개를 현미경으로 직접 관찰을 해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거는 현무암이에요. 현무암 같은 경우에는 입자의 크기가 굉장히 작죠. 그런데 반해서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의 그 입자예요. 입자가 그 현무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화성암은 성분과 그 냉각 속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암석으로 나뉘어지는 걸 봤는데요. 이 달고나를 통해서 이 화성암의 그 냉각 속도, 냉각이 급하게 되는지 아니면 천천히 되는지에 따라 입자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직접 알 수가 있어요. 자, 영상으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녹인 설탕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물에 넣는 거예요. 급격하게 냉각을 시킨 거죠. 자, 반면에 이 경우에는 지하 심부에서 천천히 냉각되는 경우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첫 번째 동영상에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이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입자의 크기도 굉장히 작고,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특이한 게 구멍이 이렇게 숭숭 뚫려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화산암에서 볼 수 있는 기공입니다. 기공. 아, 여기도 보면 이런 기공이 잘 나와 있는데 이 도라르방 너무 귀엽죠? 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뿅뿅 뚫려 있는 것이 바로 기공이에요. 기공.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영상에서 있었던 것은 자, 이런 것인데 이거는 설탕이고 자, 이 면을 한번 자세히 보면 마치 그 결정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입자의 크기가 큰 것을 그 돋보기로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심성함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 보면 자, 지각을 이루는 암석은 해양 지각은 네, 현무암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륙 지각은 화강암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현무암의 녹는 점은 대략적으로 한 1000도씨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화강암은 800도씨예요. 그러니까 화강암이 좀 더 낮은 온도에서도 녹을 수 있죠. 자, 그리고 멘트를 이루는 암석은 감남암이라고 하는 건데 이 감남색이라고 하면 올리브 색깔이에요. 자, 실제로 그 멘틀에서 열점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있죠. 열점, 뭐 하와이나 그런 곳을 가면은 이런 멘틀 물질이 뜯어져서 나와 가지고 이게 관찰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멘틀에서 나오는 물질들입니다. 제주도에 가도 여러분들 직접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자, 녹는 점이 1200도씨로 가장 높죠. 이런 감남암들이 녹게 되면 현무암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됨 아 막 현무암질 마그마가 나오게 되면 굳어져서 빠르게 냉각이 되면 현무암이 되고 천천히 냉각이 되면 반려암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산암질 마그마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냉각이 되면 안산암이 되고 느리게 냉각이 되면 섭노감. 자, 그리고 유문암질 마그마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용암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유문암이 되는 거고 이 천천히 식게 되면 이 화강암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은 마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속담으로도 우리가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화성암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